이강인 선수가 가진 가장 특별한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때, 심지어는 수비라인 한 칸 뒤쪽에서 플레이할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단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볼을 잡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 수비라인을 패스 한 번에 무너뜨린다 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고요.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시, 이렇게 세계 최고 레벨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팀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바로 이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는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 패스가 대단한 이유는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패스가 조금만 짧아도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차단을 당하고, 조금만 빨라도 우리 팀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타이밍을 놓쳐서 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 공간 사이로 정말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이게 더욱 대단한 이유는 이 패스가 땅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땅볼 패스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가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가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갈 때 땅볼 패스가 아니라 볼을 띄워서 주는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패스가 들어갈 때 땅볼 패스가 아니라 볼을 띄워서 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을 띄워서 주면 볼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이 패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띄우는 패스보다 땅볼로 깔려 들어가는 패스가 당연히 더 좋은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정확도는 물론이고 상대 수비가 끊어내기 힘든 스피드, 그리고 우리 팀 선수가 패스를 받기 가장 좋은 강도로 정말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바깥쪽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상대 수비라인, 이 두 라인을 패스 한 번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이 장면이 지난 경기에서 정말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서 선수 한 명이 뛰어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사이, 그리고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 이 4명의 사이의 공간으로 정말 절묘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땅볼 패스로. 그리고 이 패스가 상대 수비가 끊어내기는 어렵고 우리 팀 공격수가 패스를 받기 아주 적절한 강도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공격수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그 뒤에는 수비 라인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절묘하게 앞선에 있는 공격수에게 찔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라인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을 이강인 선수의 패스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B클럽에 가면 갈수록 특별해질 수 있는 능력인데, B클럽들은 웬만해서 상대팀들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잘 조직된 수비 전술을 씁니다. 그렇다는 건 상대가 빽빽한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B클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패스를 잘 넣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 패스 능력은 B클럽으로 가면 갈수록 B클럽이 원할 수밖에 없는 재능이고요. 기록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보세요.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 이강인 선수가 2위 마페오보다 3배가량 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키패스 횟수, 이강인 선수가 2위 마페오보다 13개를 많이 만들었고요. 크로스 성공 횟수도 마페오보다 2배 이상 많은 크로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횟수는 2위 마페오보다 30개 이상의 드리블 성공 횟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내에서 다른 선수들과 엄청난 격차로 공격적인 측면을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공격 찬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마요르카에서도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공격권을 조금 더 쥘 수 있는 팀으로 가면 얼마나 이 선수의 공격적인 측면이 발휘가 될까 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방향 전환 패스도 이강인 선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밀집시킬수록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 측면 공간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반대편에 공간이 있지만 방향 전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뒤로 패스를 돌리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전환이 뒤로 패스가 넘어가서 한번 뺑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도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의 장점은 볼을 잡자마자 한 번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볼을 뒤로 돌리면서 나가는 것보다 한 번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때 상대팀이 미쳐 달려가기 전에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반대편으로 도달하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아주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기 장면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한 번에 전환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을 때 이강인의 패스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팀 수비는 한쪽 측면에 쏠려 있게 됩니다. 아주 촘촘한 수비 간격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옆으로 돌려서 마요르카가 패스를 몇 번 거쳐서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상대팀이 달려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의 장점은 패스를 거쳐가지 않고 한 번에 반대편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 패스가 정확하게 넘어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마요르카가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패스 한 방에 상대팀 수비가 흔들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정말 크게 올려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수비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됐다는 것도 이강인 선수가 B클럽에 어울리는 선수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B클럽들은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B클럽들의 공격수들은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앞쪽에서 수비를 못하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경기를 봐도 이강인 선수가 끊임없이 수비를 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상대팀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 선수가 아주 거칠게 달라붙죠. 전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볼을 쉽게 전개하지 못하고 이강인 선수의 압박에 막혀서 결국에는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이강인 선수의 수비 동작 하나가 상대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줄어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난 경기에서 95분 추가 시간 막판에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있다가 공격이 전개되니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경기 막판이라서 상대팀 선수들이 모두 다 지쳐 있었고 마요르카 선수들도 모두 다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물론 지쳤지만 경기 막판에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보다 가장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상대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죠.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강인 선수의 장점도 스피드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이강인의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이강인 선수의 체력이 경기 끝나기 마지막 1초 전까지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미 지쳐서 뛰어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만 혼자
뛰어들어갈 만한 체력을 남겨놓고 있었고 전력 질주를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질 못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박스 안쪽까지 볼을 몰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든다. 당연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건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건 공격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어쨌든 체력이 바탕이 돼야 그 기술이 발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90분 내내 이런 스피드와 이런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여기에 더해서 체력적인 부분까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강인 선수가 월드 클래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